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부영그룹의 탈세 의혹을 둘러싼 사정기관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이후 잠잠했던 임대주택 가격이나 하자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부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부영을 둘러싼 우려, 권남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영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결국 지난달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부영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 설립돼 여수와 순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성장하며 올해 1월 기준으로 시공능력 12위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한 부영. 여수 지역 아파트 3채 가운데 한 채는 부영 아파트라는 통계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부영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불거지곤 했습니다. 부영의 하자 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수없이 지적됐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이 이뤄지는 과정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영은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높게 책정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올려 분양가가 높아진 만큼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는 입주민 소송이 전국적으로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설업계에선 전체 소송액만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영은 각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분양 전환가를 정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다 진행이 된 것들이거든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004년 2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고등어와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받아 다음 달 중 최종 품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불금은 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최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박람회 이후 조명받고 있는 지역의 관광사업과 성공적인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과제와 관련해 오늘부터 2차례 보도합니다. 먼저 오늘은 박람회를 계기로 달라진 여수의 모습을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평일인데도 지역 수산물과 특산품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만원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전과 비교해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주변 돌산 지역에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선 것이 관광객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홍보가 좀 많이 됐죠, 지금. 여수가 박람회 이후로. 그리고 케이블카 생기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로 여수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관광 활성화입니다. KTX와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등으로 수도권에서 여수에 이르는 접근성이 좋아진 데다 관광 상품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한 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시대를 열었습니다. 호텔 10여 곳과 콘도 2곳 등 곳곳에 숙박시설이 새로 들어섰고 주말이면 방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여수 밤바다를 컨텐츠로 젊은 관광층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구도심의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골목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람회장 주변으로 아파트 신축 등 건설 경기도 상승 곡선을 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편리한 그런 교통시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이 잘 갖추어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4년. 남해안의 작은 수산 도시에서
천만 해양 관광도시로 빠르게 바뀌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예술고 신설안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서 국비 지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예술고 신설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시계획 변경 등의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의회에 예술고 설립 동의안을 상정하고 설계비 예산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예술고 건립비 245억 원 가운데 70억 원은 광양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175억 원은 국비와 도교육청 예산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세계의 에너지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런 흐름에 맞춰 빛가람 혁신 도시를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 융복합 기술은 에너지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아시아 에너지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천조 원에 이릅니다. 한국전력은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 도시가 발전을 해서 이 전남과 광주 지역에 이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과 한전 KDN, 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 도시 14개 공공기관과 54개 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공동 협약을 맺고 빛가람을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직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2억 1천만 원 미만의 구매 용역 사업에 대해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들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그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되어서 향후에는 더 큰 국제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전은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에너지밸리 입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밸리 포털 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위급 상황에 놓인 관광객을 한 대학생이 하임리히법이라는 응급 처치술을 사용해 구했습니다. 이렇게 잠깐의 조치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배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낙지가 목에 걸려 창백해진 횟집 손님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손님 뒤로 다가가 복부를 압박하는 종업원. 10여 차례 시도만에 손님은 기도를 막았던 낙지를 뱉어냅니다.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돕던 20대 청년이 의무소방관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겁니다. 말도 못 하신다 하니까 이제 제가 하임리히법 생각나가지고 등 뒤로 돌아보시라고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음식 등이 기도에 걸려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하임리히법. 환자 등 뒤에서 다리를 환자 다리 사이에 넣고 지탱한 뒤 복부를 눌러 올리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주먹에 엄지손가락면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댄 뒤 다른 손으로 감싸주고 양팔로 강하게 뒤쪽 위쪽으로 밀쳐 올리는 겁니다. 응급처치를 알고 있으면서 빨리 조치해야 주의 생명도 살릴 수 있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알면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적용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영아일 경우 사용하면 안 되고 거꾸로 들어 등을 두들기거나 가슴 압박과 반복해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은 기도에 음식 등 이물질이 막히는 사고는 전국에서 매년 1,600건 이상. 그리고 다시 또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하임리히법으로도 구조대가 오는 동안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주 4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 사상 최대인 87만여 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중앙동 이순신 광장과 종포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린 거북선 축제에 모두 33만 5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42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문객으로 여수 지역 호텔과 콘도 등 1,400여 실의 투숙률이 연휴 기간 평균 92%에 달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까지 봄 여행 주간을 맞아 관광객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고 호텔과 유람선 등 14개 관광업체와 제휴해 최고 50%까지 특별 할인 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시민과 소상공인단체 등 290여 단체가 참여하는 유권자 시민행동이 선정해 매년 5월 시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시민행동은 이번 선정에서 주 의원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제정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장병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책 읽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7391 부대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부대 독서 문화 진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와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초 장병들에게 도서 대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내 서늘했는데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나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따뜻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3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도 내내 청정하겠는데요. 늦은 밤 수도권 지방에서는 농도가 다소 짙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